이번 시간에는 전산생물 1급 104의 기출문제의 문제 5번 법인세 실무연습. 상수기업은 금속 제품을 생산하고 제조 동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 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기장되어 있는 재무회계 장부 자료와 제시된 보충 자료에 의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 조정하시오. 작성 대상 서식은 접대비 조정 명세서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 조정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기부금 조정 명세서고요. 코드 번호는 1303번 1304번입니다. 코드번 1304번이고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의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단 세무 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이 부산물 매출액인데 부산물 매출액도 법인세법상 무슨 금액에 들어가요? 수입 금액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은 32억 5,200만 원이고 상품 매출 중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은 얼마다? 1억 원 있고요.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무이사 개인경비. 개인경비는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상무이사에 대한 상여 처리하면 되고요. 무슨 지출분이? 무슨 지출분? 현금 지출분이고 그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는 안 들어가 있겠네 어차피 그치? 요런 게 또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이 4,500만 원이고 전액 얼마 초과? 3만 원 초과고 법정 증빙 서류 없는 접대비가 50만 원. 얘는 아예 증빙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 간이 영수증 수취했네. 그지? 한 건인데 얼마 초과해? 한 건인데. 한 3만 원 초과하죠. 그러니까 얘가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 얘가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 3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인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됐을까요? 3번 한편 당사는 자사 상품을 거래처 사업상 증정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이걸 우리가 무슨 접대비? 현물 접대비라 합니다. 현물 접대비는 둘 중에 큰 금액을 접대비로 봐요. 원가 100만 원에 부가세 15만 원 더해서 115만 원 하고 시가 150만 원에 부가세 15만 원 해서 165만 원 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접대비로 보는데 결국은 이제 165만 원이 현물 접대비가 되고요. 현물 접대비는 법정 적격 증빙을 요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는? 광고 선전비라고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접대비라고 되어 있다면 얼마 더 추가해 줘야 되고 접대비에 50만 원 더 추가해 줘야 되고 광고 선전비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광고 선전비는 165만 원 넣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법인 조정에 법인 조정 1회 감옥별 세무 조정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상단에 뭐하기 불러오기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익금액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32억 5,200만 원인데 이 중에 특수관계에 대한 수익금액은 얼마다?
1억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접대비 계정 과목, 계정 금액, 접대비, 판매비, 관리비가 4,65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칸에는 F2 눌러서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165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6번. 6번에 접대비 계산했죠. 사적 사용 경비는 개인적 경비하고 증빙불비 넣는 거예요. 사적 사용 경비가 100만 원. 100만 원. 상무이사 개인 경비 현금 지출분. 그럼 얘는 100만 원은 접대비가 아니니까 접대 해당 금액에 빠졌죠. 그러면 3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서 얼마가 빠져야 돼? 100만 원이 빠져서 4,55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바꿔준다고 채점에는 영향은 없더라. 일단은. 그리고 신용카드 등 안 쓴 건 얼마예요? 근데 얼마가 잡혀 있어? 왜 150 잡혀 있을까? 현금 쓴 것까지 지금 신용카드 미세형 잡혀 있는 거야. 그 뭐지? 그 상무이사 개인 경비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50만 원 바꿔줘야 돼. 이해 갔을까요? 출제자가 접대비에 대한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내면 우리가 건들 게 없는데, 그치? 출제자가 문제다 보니까 1번은 건들고 1번은 안 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광고 선전비 여기는 현물 접대비니까 3만 원 초과 따질 필요가 없고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접대비 조정 갑질 가셔서 알아서 한도 계산 될 거고 문화접대비가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문화접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얼마가 나와요? 116만 4천 원 나오고 저장 버튼 누르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감옥란에 접대 직접 입력으로 돼 있어서 접대비 중 사적 경비 100만 원은 송금불산입이고 상무이사가 썼으니까 상무이사에 대한 상여 처리하면 되고요.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 50만 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이출 접대비 한도 초과액 116만 4천 원도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이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 조정에서 고정자산 등록 위상가사상 감가상각 조정명세에서 감가상각비 조정에 합계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9번은 보니까 건물 101번 공장 건물 취득액 취득가액 전기말 상각두개 회사계산 상각비 9번은 제조 2번에 업종 나왔네 그지? 좀 기계장치 102번 절단기 취득액 취득가액 전기말 상각두개 회사계산 상각비 제조 업종은 회사는 감가상각법을 무신고했대요. 무신고하게 되면 건물은 무신고시 무슨법 정액법 기계장치는 무신고시 정률법 건물은 신고도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이고 그 다음에 그 외 유형자산은 신고는 정액법과 정액법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무신고하면 정액법입니다. 회사가 신고한 내용 연수는 건물 연화조 40년 연화조는 우리 보통 빨간 벽돌집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장치 5년이며 이는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기간이고 회사는 공장 건물의 승강기 설치 비용 3천만 원을 단기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얘는 소액수선비의 요건이 들어가지 않아요. 소액수선비는 얼마에 미달하거나
600만 원에 미달하거나, 그치? 또 직전연도 장부가액에 몇 프로에 미달하거나 5%에 미달하거나 둘 중에 작은 금액까지 따지는데 직전연도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4억에서 얼마 빼니까 2억 7,500을 빼니까 2,750이구나. 2,750만 원 빼니까 3억 7,250만 원이고 곱하기 0.05 하면 1,862만 5천 원인데 이 금액하고 그다음 600만 원 미만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둘 중에 큰 금액 갖고 비교하는 거야. 둘 중에 큰 금액. 근데 지금 3천만 원이 이 금액보다 넘어가니까 무슨 수선비가 아니다. 소액 수선비가 아니다. 그럼 소액 수선비가 아니면 자산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처리했으니까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단기 즉상각 의제예요. 세법상 취득원가와 회사계상액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15인 계산합니다. 세법상 취득원가에 넣어야 될 금액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쓸까요? 기계장치의 전기만 상각부인액은 500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서 감가상각비 조정은 고정자산 등록만 잘해주면 되죠.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셔서 자산 계정 과목은 202번, 코드는 101번, 공장 건물, 취득연료일은 2020년 3월 20일 정액법이고요. 기초가액은 취득원가 4억, 전기만 상각누계액은 2,750만원, 단기중 취득 및 단기 증가 없고 단기중 일부 양도 폐각 매기 없고 그 다음에 6번은 전기 직상각 의제 없고 그지? 7번은 단기 직상각 의제. 단기 직상각 의제가 얼마 있어요? 3천만 원 있고요. 전기말 부인 누계 없고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 없고 세법상 취득원가는 4억 3천만 원이에요. 장부상 취득원가에다가 정기익상각 의제와 단기익상각 의제 더해주면 4억 3천만 원이고 내역연수는 몇 년? 40년 해서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1,07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당시 즉상각 의제 얼마? 이것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회사 계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정 눌러서 회사 계상 상각비가 얼마? 800만 원 했다는 거지. 그러면 회사 계상액은 회사 계상 상각비에다가 단기 직상각 의제에다가 전기오류 수정 손실에다가 손상자산 다 더해서 3,800만 원인데 한도가 1,075만 원이니까 한도 초과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자 수정은 모두 넣는 거다. 전기오류 수정 손실, 그 다음에 손상, 차손 있으면 넣어줘야 돼 같이. 공장 건물이가 몇백 번대? 500번대 제조원가고요. 17번, 18번, 19번은 없고 업종은 연화죠. 점점점 눌러서 연화죠. 선택하시면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코드번호 206번, 자산 코드는 102번, 절단기 취득 연호일은 2021년 7월 1일. 무신고했기 때문에 정률법이고 기초가액은 취득원가가 3천, 전기만 상각누계액은 2천,
단기 중 취득 및 단기 증가 없고 단기 감소 없고 단기 이득 상각 의제액은 없지만 전기말 상각부인액 있죠. 그지? 이게 얼마예요? 500만 원이고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법상 한도보다 감가額적게 잡으면 이미 상각한 거로 보는 게 의제 상각 누계액이고요. 없고 상각대상 금액은 정률법이다 보니까 세법상 미상각잔액 장부상 미상각잔액에다가 7번 더하고 단기상 의제 더하고 8번 전기말 부인 누계 더하고 9번 이미 상각했다고 보는 금액 빼고 해서 세법상 미상각잔액은 1,500만 원이고요. 내용 연수는 몇 년? 5년 해서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676만 5천 원이니까 회사도 676만 5천 원 상각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용자 수정 눌러서 회사가 얼마 상각했어? 500만 원 상각했으니까 이제 무슨 미달액이 있어요? 무슨 미달액? 한도 미달액 시행부족이 있는 거죠. 전기에는 무슨 부인액이 있고 상각 부인액이 있고 단기에는 시행 부족액이 있으니까 시행 부족의 범위 내에서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오는 거 이거는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그 다음에 17번, 18번, 19번은 없고요. 업종에서 점점점 눌러서 제조 그죠?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여기는 뭐하기? 불러오기 불러오기 하시면 정액법 정률법 자동으로 불러오고 여기는 특별히 우리가 건들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 2,725만 원은 송금불산이 유봉 발생이고 송금산임이 입금불산이 가셔서 기계장치 전기 감가상각비 176만 5천 원은 그 전에 한도 초과해서 송금불산 했었던 거니까 그지? 이번엔 송금산임 유봉 감소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면서 합계표도 가네요. 감가상각비 조정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 합계표 가셔서 상단에 뭐하기 불러오기 하고 여기는 불러오기 한 다음에 그냥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도 따로 건들 게 없다. 받기 하시고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외화자산 등 평가서선 및 조정면서 갑의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외화예금은 외화자산이고 외화차입금은 외화부채고 발생일자는 둘 다 이번 연도에 발생했고 달러고 외화예금은 12,000달러 발생 당시 환율은 1,800원 그 다음 사업료 종료일 기말 매매 기준율은 달러당 1,960원 외화 차입금은 7,500달러 발생 당시 환율은 1,890원 매매 기준율은 1,960원이고 2023년 결산 회계 처리 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장부상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지? 그러면 회사는 외화 한산 손익을 그지?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발생 당시 환율로 평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치?
발생한 시한율로 평가했기 때문에 환산이익과 환산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법인세 신고 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환율은 사업료도 종료의 매매 기준으로 신고되어 있고, 외화 자산 등 평가처분이 조정면서 작성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외화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기말 마감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한 게 되는 겁니다. 신고는 기말 환율로 평가하겠다고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무슨 당시 환율로? 발생한 당시 환율로 평가를 한 거예요. 단기 합해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는 위의 자료뿐이고 세무 조정 각 자산 및 부채별로 한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과목별 세무 조정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외화 자산은 평가 차선의 조정 명세가 있어요. 들어가셔서 외화 종류 자산은 F2 눌러서 미국 외화예금 외화예금의 외화 금액은 12,000달러고 장부상 환율은 처음에는 발생 당시 환율이고 전년도에 기말 환율을 평가했으면 여기가 장부상 환율이 기말 환율입니다. 전년도. 이번 연도에 발생한 거니까 이번 연도 발생 당시 환율은 1,800원. 그래서 원화 금액이 2,160만 원이고 세법상 기말 환율은 1,960원. 그래서 세법상 평가액은 2,352만 원이라서 192만 원에 무슨 손익이? 한산 이익이 나온 거죠. 그지? 한산 이익이 나온 거고 외화 종류 부채도 F2 눌러서 미국 그 다음에 외화 차입금은 7,500달러 발생 당시 환율은 1,890원 그래서 장부가액은 1,417만 5천 원이고 기말 환율은 1,960원에서 세포상 평가액은 1,470만 원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면 손실이죠. 그래서 세법 환산손실 52만 5천 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 환산이익, 환산손실과 회사의 환산손실 비교해서 무슨 조정이 세무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우리가 그대로 활용한다고 치면은 첫 번째 외화 예금은 번호를 매겨서 세법은 이미 계산됐으니까 세법은 환산이익이 얼마? 192만 원 먼저 나온 거고 회사는 몇 달러에 대해서 12,000달러에 대해서 발생 당시 환율이 달러당 1,800원 12,000달러에 1,800원 하면 2,160만 원이 장부가액이고 근데 어차피 회사가 평가한 환율도 발생 당시 환율 그대로 평가한 거죠. 그래서 장부가액과 회사 평가액이 같아서 회사는 환산이익을 인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조정은 회사 환산손익과 세법상 환산손익을 비교한다. 그 회사가 세법보다 환산이익을 작게 잡았죠. 그래서 환산이익
가소 192만 원. 얘는 이제 무슨 산입? 입금 산입 유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화 차입금은 세법은 환산 손실을 이미 인식했죠. 우리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 세법의 환산 손실은 예 52만 5천 원, 52만 5천 원 잡았는데 회사는 7,500달러에 대해서 발생 당시 환율 1,890원, 7,500달러에 1,890원 곱하면 1,417만 5천 원. 이게 장부가액이고 회사가 평가한 환율도 발생 당시 환율 그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회사 평가액도 1,41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환산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고정은 회사 환산 손익과 세법상 환산 손익을 비교하는 건데 회사는 환산 손실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산 손실 가소 52만 5천 원은 세법대로 맞춰주려면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유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세법의 환산이니까 세법의 환산 손실은 프로그램에 넣어주면 자동 계산되니까 그치? 회사의 환산 손익을 구해서 그 세법과 비교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마저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조금 필기 못한 부분은 마저 해볼게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음, 환율 조정사 대등값지 가시면 예, 하단에 합해서 외화자산 부채평가 손익의 단기 손익금 해당액은 세법이죠, 세법. 그지? 세법은 환산이익이 얼마였고 192만 원 환산 손실이. 그래서 이것도 상계 처리해서 예, 환산이익이 139만 원씩 더 크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회사는 실질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환산 손익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직접 입력되어 있으니까 입금 산입에 환산이익 가소 192만 원은 입금 산입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고 송근사님이 입금부 산입은 환산 손실 가소 52만 5천 원은 송금산입 무슨 발생? 유보 발생. 그러니까 여기 나온 금액은 퉁 쳐져서 나왔지만 조정은 각자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각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기존 자료 무시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기존 자료 삭제하면 안 돼요. 그치?
임차료 1260만 원인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얼마? 1260만 원이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이니까 한도 초과에 그치? 한도 초과에 얼마예요? 그러면 460만 원인데 임차료는 지금 리스했거나 빌렸다는 렌트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 손금 불산이 무슨 유출? 기타 사회 유출. 내가 취득한 거였을 때는 무슨 발생인데? 유보 발생인데. 이해 가나요? 내가 취득한 거였으면 손금 불산 유보 발생인데 얘는 렌트했거나 리스는 상대방, 기독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조정이 두 개가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은 원래 그 뭐지? 우리 평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가 차손과 평가 차익 중에 입금에 산입하거나 송금을 산입하는 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평가하면 이제 평가에서 손실 잡으면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갖고 우리가 좀 회계 처리 한번 해보면 회사가 매도 가능 증권을 없애고 300만 원을 없애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처리를 했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에요? 계정 과목이 기타 포괄 손익 2개. 비용으로 인식한 거 아닙니다. 근데 세법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산을 감소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감소시켰으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또는 입금산이? 입금산이 매도 가능 증권 300만 원.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 근데 원래 송금불산입의 의미가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 비용 처리한 적이 없는데 송금불산입하면 사실은 우리가 비용 잡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와 세법 간의 소득에 대한 차이가 없었는데 송금불산입하는 바람에 회사의 소득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무슨 산입이? 송금산입이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만 원 소득 처분이 기타. 얘는 좀 어려우면 이중조정 나오는 경우인데 어려우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티계정 그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회사는 매도 가능 증권을 300만 원 없애고 자본의 감소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했다는 거지.
자본 항목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으로 회사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이나 수익 잡은 거는 없다. 없다. 근데 세법은 요거 회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회계 처리하면 안 되니까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도 없고 자산의 감소도 없어. 그래서 세법대로 자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치?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와 세법 간의 소득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 없었는데 세무조정으로 송금불산입이나 입금산입하면 회사만 소득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시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 가는 증권은 조정이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무조건. 무조건 두 개가 나온다. 됐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무슨 불산입? 당기 손익계산서상에는 법인세 및 법인세 지방소득세 합계금액 720만 원 계산돼 있다. 얘는 송금 불산입이고 무슨 유출? 기타 사유 유출이고 세금과 공과금 7만 2천 원은 납부지원 가산세인데 이거 의무불이행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고 선급비용 120만 원은 2023년 12월 1일 선불로 지급한 1년분 사무실 임차료 총액이며 전에 무슨 비용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결산 때 가면 단기분만큼은 송금산 보험료 잡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급비용이 가대 계산돼 있다는 얘기네.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120만 원이고 원래는 이제 실무적으로는 우리 1월 계산하는데 시험에서는 여기는 그런 편 안 나왔나? 월월 계산하는 편이? 일단은 월월 계산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우리 시험에서는 곱하기 이게 몇 개월치인데 12개월치인데 단기분은 12월 1일이니까 한 달치는 한 달치 그지? 단기분은 한 달치예요. 그러면 12만 원인가? 10만 원. 결국 요 10만 원은 어떻게 처리했어야 돼 원래가? 그지? 차변의 보험료 10만 원. 대변의 선급비용 1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 아니네. 임차료네 임차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무슨 비용으로? 선급 비용이라고 계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어쨌든 쓰다 보니까 여기 다 쓰면 예, 세법이 볼 때는 단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회사는 이거에 대한 해결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선급비용으로 다 계산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회사는 선급비용이 가득 계산되어 있는 거야. 선급비용 없애줘야 되는데 안 없애줬으니까. 선급비용 가대 10만 원이고 그러면 세법대로 해주면 세법보다 자산이 높게 잡혀 있으니까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와요. 무슨 발생? 이거 발생했다가 얘는 자동조정적 오류로 다음 년도 가면 그지? 무슨 불산입이? 송금 불산입이나 또 입금 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소득금액 조정학기표에 입력을 한번 해보면
프로그램의 소득 및 가표 계산에 소득금의 조정학교표 및 명세서에 명세서 가셔서 1번은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렌트 460만 원은 송금불산 기타 사회이출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일단 송금불산입에 매도 가능증권 감소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감소시켰기 때문에 뭐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300만 원 얘는 무슨 발생? 유보 발생하고 다시 요만큼 소득이 증가된 걸 원상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송금산입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30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720만 원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일출 그 다음에 세금가 공가 부가세 가산세 과목은 채점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좀 적으면 돼요. 나름대로 부가세 뭐 지연가산세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 72,000원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일출 그 다음에 선급비용은 송금산입이죠. 선급비용 가대 10만원 송금산입 무슨 발생? 유보 발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저장하시고 시간 관계상 5번 조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장수기업의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단 기존 자료는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한다. 손익계산상 기부금 내용 천재지변은 특례기부금 경로당 후원금은 일반 기부금 경로당이나 노인의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교회 당사가 발행한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이게 어음기부금이죠. 그지? 기부금은 무슨 주의? 현금 주의라서 어음으로 기부하면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입니다. 11월 10일에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급한 고유목적 사업비는 일반 기부금이고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500만원 기부금 세무조정 중 송금불산이익은 180만원이고 송금산이익은 0원이고 기부금 한도초과 2월액은 없네. 그지? 그러면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두 번째 기부금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상단에 뭐하기? 불러오기 천재지변은 특례 경로당은 일반 교회건축물은 그 밖에 어음이라서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도 일반 기부금이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비지정 기부금은 없고 이제 어음 기부금 있어요. 그지? 여기 비지정이라고 뜨지만 어음입니다. 이거 1,000만원이 어음 지급 기부금은 1,000만원 송금불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 기부금은 현금주의라서 어음으로 기부하면 결제되기 전까지는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 됐을까요?
하시고 요 밑에 이제 무슨 소득금액 우리가 기준 소득금액 계산을 해야 돼요. 수정 버튼 눌러서 기부금 조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4,500. 입금사님이 송금부사님이 180만 원, 송금사님이 입금부사님이 0원 있었고 여기에 이제 앞에서 어음기부금 1,000만 원 송금부사님 더하면 입금사님이 송금부사님이 얼마? 1,1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일반 기부금하고 특례기부 합계는 자동으로 나오고 기준소득금액이 7,030만 원이고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으면 무슨 해제? 수정 해제 누르시고 기부금 조정 탭에 가셔서 2월 결손금 없죠? 그지? 그 다음에 기부 한도 초과 2월에 또 없죠? 그럼 이게 끝이야. 그냥 이게 끝.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104회 법인세 실무 연습이 실무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